가장 메인 주제일 것 같아요. 돈이 된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겁나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정말 어려운 너무 토 나와요. 되게 마음 가볍게 볼 것 같거든요. 자, 오늘 해볼 내용은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 프로듀서 3인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있는 두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이 하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K-팝 만들고 이제 힙합 하고 있는 렐라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가볍네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지 않는 음악이란 어떤 걸까요? 클래식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하나도 안 가볍구만. 진짜 내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앨범으로 갑시다. 저는 카니에 웨스트 4집. 세기의 명반 중에 하나죠. 네. 같은 힙합이긴 한데 저는 제이지 더 블랙. 저는 To Pimp a Butterfly. 왜요,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 기억나게 하는 음악을 좀 약간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앨범 자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가? 네, 뭐 예를 들면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 응. 뭔가 그런 접점이라 해야 되나? 탁 붙는 그 어떤 아티스트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사운드가 나왔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그 앨범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곡들을 한 프로듀서가 있어요. 저스트 블레이즈. 그래서 약간 그 색깔이나 그런 음악적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클래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좋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이랑 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색깔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음악이 좀 빛이 바래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막 유행 따라가거나 막 그러지 않고.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 클래식의 앨범으로 등극하느냐는 건 모르겠고 안 등극하는 건 알 것 같아요. 트렌드를 쫓는 거는 확실히 그런 반열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류면은 이제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되게 트렌디하고 멋있었을지 몰라도 걔네들이 오랫동안 남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켄드릭 라마 앨범은 그 당시에는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죠. 메시지가 확실하고 스토리텔링도 확실하고 랩도 사운드도 다 괜찮았던 앨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가볍게 몸 좀 풀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이제 갑자기 겁나게 무거워지는데, 예술성을 챙기자니 대중성이 떨어지고요, 대중을 쫓자니 예술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술이 뭐냐라는 거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성, 대중성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트잖아요. 근데 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좀 소수면 예술성이 높고 많이 좋아하면 예술성이 낮은 것처럼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한 것 같은? 근데 결국은 어쨌든 대중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야 없느냐의 문제지, 그 둘은 이렇게 양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중성을 처음에는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가질 때에는 그때는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인 무엇이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예술성도 갖게 되고 대중성도 같이 갖게 되는 거라서 이 둘은 양립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시기의 문제라고만 보는 거예요. 완전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지나고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대중성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를 그냥 쭉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대중성을 갖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마음 가볍게 볼 것 같거든요. 오늘 피드백 하면 되겠지? 이러고 왔는데 와. 약간 저는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할 때 내가 처음부터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술적인 색깔을 더 갖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처음엔 대중성을 포기를 하고 가는 게 맞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대중성을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면 돈이 될 법한 음악들, 대중들이 많이 좋아할 법한 음악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면서 그 안에서 내 색깔을 찾아가면서 예술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처음에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둘 다 잡는 건 천재가 아니고서야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이 그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대중성을 쫓으려고 하니까 뭔가 승리 짜치는 안 것 차는 같은 거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질문이 지금 의도가 있다고 근데 느껴지는 만약에 게, 그게 의도시라면 그냥 예술성을 더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돈이 안 돈이 안 되니까,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함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예술성을 좀 내려놓으면 대중성을 갖출 수 있느냐? 그거 어렵죠. 아니잖아. 어렵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서 진짜 어렵지. 오히려 더 가야 있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고인물이 되고 뻔해지는데 이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나마라도 늦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물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셋이 공통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퇴물이라는 게 사실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데가 힙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라드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커리어가 올라만 가요. 점점 더 오지가 돼가는데 힙합은 점점 오지가 된다는 존중 자체가 잘 없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속하게 되면 갑자기 되게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맞아요. 뭐 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게 되게 심해서 저거에 대해 예민한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는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약간 억지 리스닝 같은 걸 해요. 빌보드 차트를 만약에 봐 그러면 수많은 장르들이 쫘라락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별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 4주 정도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차에서 듣든지 지나가면서 듣든지 계속 그냥 한번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느껴지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듣는 거구나를 같이 파악하게 되면서 같이 다시 음악이 좀 좋아지는 이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동감해요. 그게 계속 들으면은 좋아져요. 어쨌든 내가 그걸 따라 부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각나고 하면은 조금 신나져. 근데 그때까지 가기가 고통스러워 너무. 고집을 조금 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음악을 하는 거랑 별개로 생각이 이제 점점 굳어지고 이제 확립이 되잖아요. 근데 음악 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운드는 이런 거고 그거를 자꾸 깨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피드백을 줄 때도 나랑 생각이 다른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적용도 해보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 맞는 진짜 것 그 같아요. 환경을 것 같아요. 만들어야 네. 돼. 기술적으로는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가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갖다 되게 많이 봐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치. 어려워 그게. 나도 나만 해도 안 그런데.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는 비교적 클래식한 것들을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핫한 거. 그리고 막 보면 일주일 전에 나온 거야. 이런 거 추천해주고 하니까 그걸 좀 이제 듣는 맛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만 만드는 작곡가 혹은 탑라인만 만드는 작곡가 이렇게 한 분야만 파도 되나요? 다 잘해야 되나요?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사실 바뀌었어. 근데 뭐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한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결과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봐요? 저는 어쨌든 비트메이킹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탑라인도 하지만 탑라인을 처음 이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먹었을 때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이 내가 비트메이킹으로 1등을 못 하겠는데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탑라인 잘 쓰는 사람들도 많고 이 비트메이킹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저기서 경쟁을 하려면 내가 그래도 비트메이킹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탑라인 실력이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이 비트메이킹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메이킹만 하는 사람이 있고 비트메이킹도 하는데 탑라인도 조금 할 줄 알아.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시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탑라인을 연습할 시간을 비트에 투자를 했었으면은 더 뾰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만 파서는 경쟁력이 없겠다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금방 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깊이 있게 하나 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탑라인만 판 어떤 내 동료가 있다.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혼자만 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가 둘 다 했을 때 둘 다 못할까 봐.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맞아. 두 개 다 해야 하나만이라도 더 성장해. 오히려. 그래서 하나를 판다고 해서 하나가 잘 성장하는 게 아니 무슨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탑라인을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점이 내 비트에 빈틈이 없었구나. 그걸 그런 게 있지. 느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노래를 해보면. 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요? 둘 다 좋아하면은 그냥 둘 다 하면 경쟁력은 오르겠지. 하나를 위해서라도 양쪽 다 하는 게 맞다. 예, 가장 메인 주제일 것 같아요. 돈이 된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겁나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정말 어려운 너무 토 질문이죠. 나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갖고 있던 고집이나 철학은 그냥 꼴값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지금에 와서 보면. 나의 철학이라든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도 있고 그 아이덴티티를 공고하게 만드는 다른 여러 방향이 있다. 그걸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슬슬 나이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좀 유해져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표정부터 쌓아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나의식 과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떤 걸 하고 싶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 게 뭔가 약간 아이덴티티를 죽인다라는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없앤다라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완전히 죽이는 건 안 되겠죠.
그럼 사실 그럼 너무 중간이잖아. 저 질문에 돈이 된다면 아이덴티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질문 사실 저는 물론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세요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 답인데요. 멋있는 네. 답이긴 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덴티티를 버리면 대체되기 쉽다는 얘기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다고 아이덴티티만 고집했다가는 거지가 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알아주는 회사를 가야 되는 거지. 한국 시장에서 알아주는데 찾을기가 좋은가요? 이제 글로벌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가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조그만 풀이라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데로 가든지. 저는 오히려 아이덴티티를 오히려 꺾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아이덴티티를 더 확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대체된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왜 대체될까를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특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잘 나가는 프로듀서들과 내가 뭐가 다를까를 고민을 막 해봐요. 근데 음악적인 퀄리티가 다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내가 뭐가 다를까 하고 봤더니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개성이 완전 뚜렷한 사람들이 곡을 잘 팔고 유명해지는데 나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이 되는 것보다는 내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만들어 가는 게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버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보다는 제 생각엔 그 아이덴티티를 쌓는 동안 돈을 못 버는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인 것 같아요. 내 음악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아이덴티티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의 결과물인 음악들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알바를 하거나 레슨을 하거나 이러면서 금전적인 활동은 계속 해야겠죠. 아, 나 이렇게 잘 쌓아가고 있구나. 되게 순수하네요. 진짜 음악가의 마인드. 저 좀 순수하죠. 저랑 완전 반대인 그게 게. 흔들리잖아요. 왜냐면 주변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흔들리거든. 맞아. 내가 내 거 쩔어라고 만들 땐 그래. 음. 근데 그게 휴지통에 예를 들면 혹은 뭐 아주 구석의 파일로 한 2년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께 빨리 싫어져. 저는 그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그걸 버티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걸 그나마라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내 심적인 안정, 시간을 벌어줄 만한 돈을 만드는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면은 마치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투자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요. 스스로한테라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근데 내 걸 잘하기 위해서. 그거 같아요. 음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립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덴티티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덴티티 지키는 것 자체는 좋다. 근데 이제 지켜야 그 돼. 방법이 뭐냐인 것 같아. 맞아. 응. 다음 질문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거나 하지 마세요. 의구심을 가지면은 할 수도 없고 못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정해서 해야지. 아 맞아. 네. 근데 의구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쭉 그래왔듯이. 근데 만약에 뭐 이 질문하신 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직업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되게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인간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야. 관두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부담이 가서일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한번 관둬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어 보는 거예요. 또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막 슈퍼볼 영상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확인을 받는 거니까.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면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학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이게 진짜 난 제일 가슴 아픈 질문이었어요. 음악을 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고요. 20대까지는 몇 군데 곡을 팔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네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요즘 겪는 고민과 굉장히 똑같죠. 금전적인 걸 위해서 시작했던 거지 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만둬야 할까요라 했었을 때 목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너무 음악만 만드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쌓아온 그래도 인프라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같이 음악도 만들어보고 협업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나보다 한 막 10살 어린 프로듀서한테 막 깨지듯이 피드백도 받아보고 뭔가 그러면서 현실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세대 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모자 뒤로 쓰고 다닌다고 해도 20살이 보면은 아저씨야. 진짜로.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결국 그걸 증명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커리어와 나의 위치인데 그게 애매하게 잡힌 경우가 제일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면서 말 그대로 애들 다니는 클럽도 그냥 뭔가 좀 그렇게 해보는 거지. 맞아요. SNS도 해보고 막. 저도 완벽하게 똑같은 의견인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리스크를 갖다가 감내하실 때가 되었다. 자기 새로운 팀 만들어가서 0부터 시작해보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이상한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뮤직비디오 돈 몇백만 원 해서 해보고 쇼폰 컨텐츠 만들어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금세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안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해서 아주 반가웠어요. 저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전자의 입장으로 좀 가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본인한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하고는 있고 내가 음악으로 해온 성과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속 끌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음악을 사랑하나?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왜냐면 더 늦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질문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10년 전까지는 잘 팔았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뭐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뭘 했나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곡을 팔기 위해서 머리가 될 거면 확실하게 되는 게 맞고 아닐 거면 진짜 밑에서 부딪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입장으로서 조금 응원을 좀 많이 하고 싶네요. 다음 질문이다. 요즘 AI 수준이 미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림 업계가 뒤집혀졌듯이 음악 업계도 곧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를 사용을 하시나요? 네, 전 사용합니다. 가끔 가이드 할 때만.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네. 편인데 오히려 레퍼런스를 얻을 때도 쓸 정도로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직업을 잃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이 그럴 거예요. 뭐 변호사, 뭐 변리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안 대체되는 거는 무엇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선수, 성직자, 아티스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티스트밖에 없는데 그 아티스트를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어쨌든 컨텐츠 만드는 거. 영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음악 자체를 홍보하는 게 되게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프로듀싱 물론 익혀야겠지만 그것만 익혀야 될 때가 아니다. 완전 마이크로 아티스트, 마이크로 연예인의 시대다.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이제 음악은 다 잘해질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음악을 듣게 되는 시대가 오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흐름적인 거니까 결국 그럴수록 정답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좀 느끼는 것 같고 얼굴이랑 목소리를 노출하는 게 부담스럽다. 노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수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대신에 사람들한테 신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로 대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얼굴을 까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아티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피부도 좋아야 되고요. 얼굴도 좀 생겨야 되고 스타일리시해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능력은 훨씬 더 늘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생각이 듭니다. AI한테 어쨌든 밀릴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고 맞아. 그럼 내가 특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미래를 상상을 해봤을 때 AI 아티스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버추얼 아티스트 그들이랑 이제 우리 인간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그러면 거기서 AI가 가진 특징 말고 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런 거를 대중들이 좋아해 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갖춰가야 될 것 같다. AI에 안 밀리려면. 그 아이덴티티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추종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엄청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대신에 난이도는 높은데 진입 장벽은 너무 쉬워. 맞아요. 접근하기 너무 좋아요. 접근은 너무 쉬워. 근데 그 접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의 시장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음악을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분은 아마 현재 관점에서 봤겠죠? 영상부터 할 것 같아. 지금 시대에서 시작한다면 내가 뚝찍딱이라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뭐야 개구리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뚝찍딱이 나왔습니다로 영상을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 근데 그거를 어떤 장소에 가서 하든지 뭔가 연관을 시키든지 뭐 할. 그러면 사람들이 뚝찍딱을 따라하게 돼 있단 말이야. 대뇌네요.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어요 요새는. 그렇죠. 맞아. 오히려 퀄리티가 너무 잘 되어 있으면은 그거에서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기댈 곳이 없죠. 초보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퀄리티를 올리는데 되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영어로 돌려서 음. 음악에서만 골라야 된다면, 음악만 음악으로만 올린다면? 생각한다면, 뭐 화성학을 하겠다, 내 팀을 만들겠다, 약간 그런 걸로 음악에 관련된 것만. 만약에 10년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7년 동안 음악을 듣겠습니다. 3년 동안 하고 그거면 돼요. 음악을 듣는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문화인지를 이해를 하는 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못 이겨.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기구는 너무 많아.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프로듀서를 무작정 찾아갈 것 같아요. 음악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고 그냥 옛날 방식이네요, 되게. 어. 네. 오히려 그럴 것 같고. 도제식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나이까지 어려질 수 있다면 영어를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좋죠. 영어를 배워야 될 것 그치, 같아요. 이 얘기를 그치, 했어야 그치. 돼. 이제 보통 이제 음악 용어들이 다 영어잖아요. 사실 뭐 리버브, EQ, 컴프. 근데 이제 쉽사리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들리니까 더 짜증나. 네, 그러니까 맞아, 무슨 맞아. 말인지 대충 알겠거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모르는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확 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난 자신이 없거든. EDM이라든지 이런 네. 거 하는 친구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네. 다 필요 없고 영어부터 하라고. 네. 인스타를 봐도 자막이 갑자기 알아서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갑자기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영어를 알아서 다 바꿔주네? 에이, 그런 필요 없지 이랬는데 결국 가보니까 결국 말을 하고 얼굴을 보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라서. 맞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뭘요? 음악만은 한다면. 아, 저는 악기 하나 배울 것 같아요. 악기를 안 하고서 하는 사람과 악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이. 맞아요. 커요. 그래서 뭐 피아노든 기타든 뭐 베이스든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운드도 그렇고 그 정도는 하면 좋다. 그럼 결론 음악을 많이 듣고 영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악기를 하세요. 되게 전공법이네요. 네. 역시 정도는 벗어나지 않는다. 음악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음악으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네요. 꿈은 꿈으로만 남겨둬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꿈입니다. 일단 들려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들려줘 보세요. 들려줘 보고 사람들이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되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인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거기서 오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뭔가 느낌이 1년 했는데 뭔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음악을 레슨 항상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 얼만큼 하면 되나요? 이러면서 아, 뭐 물어봐요. 1년 정도 하면 되나요? 나는 이제 10몇 년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의시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라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들끼리 약간 내가 여기까지만 노력할 거야 같은 기간을 좀 정해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약간 오만해. 네가 뭔데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세상에 요만큼만 하면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사회가 굉장히 숨막히고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시간 내에 극한의 효율성을 띠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플랜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까지 정해져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 그런 거는 절대 없죠. 일단 부딪혀 봐야 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자기가 음악이 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그러면은 작곡가라든지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냐? 근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꽃밭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음악하는 모습. 그 모습만 있지. 사실 꽃밭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서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지금 이분도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꽃밭이 깨지고 있는 중일 뿐인 거야. 이걸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꿈이라는 게 진짜 내가 정말 갈망하는 거잖아요. 꿈이라는 거 자체가 진짜 간절해야 돼요. 뭐 기간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진짜 진짜 날카로운 날카로워. 질문이에요. K-팝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 업계에서 꽤 경력이 있으신 프로 작곡가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과 술을 한잔하면서 실제로 버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듣게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연봉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저는 한 곡만 터지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참여하신 곡들은 꽤 좋은 성적들을 얻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작업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일이 그렇죠?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K-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요? 아주 잘 알고 있죠. 제 생각에는 K-팝이 최고의 아웃풋을 내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손이 타게 되고, 뭐 곡 크레딧을 보면은 막 2줄, 3줄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노나 먹기니까 아무리 수익이 높아도 1등을 해도
그걸 10명이 나눠야 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뭐 10억을 벌었어. 그럼 10명 나누면은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거죠. 1억으로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10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작권료가. 그리고 약간 좀 한 곡만 터지면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뭐 삼성에 들어갔어.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 일단. 근데 그 궤도에 올라가면 회사라는 시스템은 어쨌든 이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부터 이미 내 식구야. 그래도 어떤 내가 여기서 중간만큼만 하면 혹은 뭐 평균 이상만 하면 계속 살아남고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짬이 생기면서 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티스트는 성공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거를 계속 터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루노 마스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터뜨리기 이전에 24 캐럿 뮤직이 또 터뜨렸고 그 전에 그레네이드 터뜨렸고 그거를 내는 것마다 1, 2, 3로 터뜨리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진짜 누구도 가지지 못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건 4번이나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환상 속에 살고 계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 곡을 띄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성공을 시켜야 되는. 저는 일단 이 질문을 들으면서 왜 K-팝을 한다 그러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뭐 평균 연봉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작곡가라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낭만을 찾으면서 살기 위한 직업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쫓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어느 날부터 K-팝을 하면은 아티스트가 성공한 거를 작곡가도 같이 성공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K-팝 아티스트 코디를 했어요. K-팝 아티스트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아예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코디한 걸 입었을 뿐이야. 저작권이라는 게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안 돼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티스트와 작곡가, 프로듀서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온갖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공급 과잉이에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팀이 몇 팀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돌 팀 하나 만들려고 전 세계의 작곡가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작곡가 한 명 한 명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건 산업 구조다. 실제적으로 그냥 슬프게 생각하자면은 내가 열심히 쓴 곡값 풀로 내가 다 받아도 걔네들이 무대 한 번 설 때 입고 있는 옷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그거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조사를 좀 자세히 해봤었으면은 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조사를 안 해보고 꽃밥만 있던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K-팝 작곡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는 없어요. 동종업계라서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그냥 그 꽃파칠 수밖에 없어. 갑자기 도파민을 엄청 맞아버리는 거야. 내 친구가 랩한다고 해서 비트를 줘야 되면 30만 원 주고 바꿔 줘야 돼. 50만 원 바꿔 줘야 돼. 근데 갑자기 그룹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곡을 산다 그러면 갑자기 300만 원. 내 곡이 3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도파민 바로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300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되게 탄탄한 어떤 수요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그걸 맞은 사람은 못 벗어나는 것이. 심지어 거기서 꽃밭 더 걸린다?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게 한 달에 한 2개만 팔면 그게 월급이 6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다 무조건 하죠. 현실은 1년에 3개, 4개. 그치.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조사 실패예요. 이거는 선생님 탓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해가지고서 K-팝을 하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본인이 아까 말했던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 팬을 100명만 얻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월에 나에게 한 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게 만들면은 벌써 300이에요. 1000명을 하면 30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 구조를 갖다가 지금은 짜야지. 어쨌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앨범을 낼 수 있는 혹은 내어야만 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면 되고 내일. 그러니까 내봐야 알아. 앨범을 낼 수 있는 시기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대답을 해주자면 음악 외의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영상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제일 좋을 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외적인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단 질러봐야 돼. 그리고 그건 맞지. 사실 지금 시대는 A급 하나를 내는 것보다 B급 10개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잖아요. 내면서 내 어떤 경력들이 쌓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일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대가리가 크면은 안 해요. 그래서
머리가 덜 컸을 때 해야 돼. 결혼이랑 비슷한 거야. 나중에 35살 돼 가서 결혼하려고 하잖아? 그럼 머리가 복잡해. 따지는 거 겁나 많아져. 20대 때 결혼하듯이 앨범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말고 음. 음악 외에 투잡으로 일하셨다거나 그런 동료 프로듀서가 계시나요? 계시다면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잡을 했던 사람들이 있냐? 음악 하면서. 투잡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많지 않나? 저만 해도 투잡 쓰리잡 했었는데. 지금도 투잡 쓰리잡이잖아요. 아마 이런 고민이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지 음악에 전업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인 거 아닐까? 저 음악 제대로 해보려고 직장도 다 간두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자체는 괜찮아요. 올인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올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그 차이는 뭐냐면 서울로 가는 거에 끝이었기 때문에 그 올인이 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올인을 하냐 아니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다. 올인을 하기로 했으면 정말 올인을 하느냐. 근데 대부분 올인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게요 라는 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올인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그 자신한테 이미 자기가 올인을 했다고 생각해. 오. 그러니까 그 후에 올인을 하지 않아. 그 후에 유튜브를 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올인을 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안 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일을 관뒀어. 그러면 약 9시간 정도의 시간이 생기겠네요. 그럼 그 9시간 동안 음악 작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놈이 바쁘다고 열심히 움직인 놈들이 짬 시간 내가지고서 해요. 그거는 이미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증명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해가지고서 음악을 진짜 무슨 풀타임 잡처럼 한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하시면서 하셔라. 근데 또 때는 있는 것 같아. 한번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미친 듯이 해볼 만큼의 타이밍은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 그거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바로 그만둬 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맞고, 그러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더 늘려야 되는데 이제는 일하는 시간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때 그렇지.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질문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결국 셋이 의견이 다 다르네. 다 음악을 하고 살지만 셋이 의견이 다 다르네. 그냥 원하는 거 갖다 쓰십시오. 근데 그걸 좀 멀리 보면은 같은 의견 같아.